집단지성, 집단만 해당되고 지성과는 거리가 먼데, 그래서 역시 집단적으로 저는 묻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성인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양 대립 체계가 유죄냐 무죄냐, 이 질문에 철저하게 저를 가두고 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이양 대립 체제의 유죄 무죄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이양 대립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양 대립 체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무죄를 선언하는 순간 이양 대립 체제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언어의 틀 안에서 저는 무죄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양 대립 체제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냐 유죄냐만 물었기 때문에. 유죄냐 무죄냐가 우리말로는 유죄 무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guilty, innocent일 것 같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guilty, not guilty입니다. 그래서 이거냐 아니냐, A냐 B냐가 아니라 A냐 A가 아니냐 라는 이양 대립 구조 중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이양 대립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유죄냐 무죄냐, 우리말로 하면 선택의 폭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영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더 A와 B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 혹은 A 아닌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유죄냐 무죄냐를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이양 대립적입니다. 이 이양 대립적인 질문 체계를 가지고 이양 대립의 유무죄 여부를 따지자니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양 대립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자리나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제 입을 통해서 심지어 이양 대립적인, 이분법적인 이런 체계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기억하지, 그 다음에 제가 한 말들은 잘 기억들을 안 하는데, 그 뒤에 제가 꼭 그런 말을 붙이는데요. 이양 대립을 극복해야 된다는 주장은 또 얼마나 이양 대립적인가. 세상에는 이양 대립적인 것이 있고 이양 대립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 즉 A가 있고 not A가 있다 라는 세계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극복이 있고 메모리 있고, 어디로부터 나가야 되고 어디에 메모리돼 있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너무 이양 대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양 대립으로서 이양 대립을 극복해야 되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현실에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이양 대립적으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이양 대립적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사실 그 모든 것의 정체는 이양 대립적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이양 대립적이다라고, 이양 대립적인 사고의 소유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최소한 정직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양 대립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양 대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성의 가치는 갑자기 증발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양 대립적인 사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데리다 아저씨나 다른 수많은 해체주의자들 혹은 후기구조주의자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이양 대립 구조를 극복한 사고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사고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한 얘기를 통해서는 사실 우리가 명쾌한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기구조주의자들, 해체주의자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극복 방향 혹은 극복해야 되는 이유, 기존의 서구의 근대적인 이성 중심의 사고, 계몽주의적인 사고 혹은 문자 중심의 사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양 대립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런 등등을 따졌을 때 사실 그들도 상당 부분 이양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떤 당위론 혹은 목적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지양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은 이양 대립적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위론은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즉 데리다의 예를 들면 서구의 문자 중심의 이성 중심의 사고를 지양하고 그것이 아닌 말 중심이고 좀 더 해체적인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극명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양 대립적인 사고를 극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과연 그게 가능이나 한가.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인식론적인 틀에서 혹은 언어의 틀에서 이양 대립적으로 살아왔고 사고해왔고 교육받아왔고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질서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근원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질서의 삶을 구현하는 게 혹은 사고를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가. 여기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버리고 그 방향성 혹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될 곳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양 대립이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것은 이미 유죄냐 무죄냐를 떠난 어떤 사고가 돼버리는데요. 유죄 무죄 여기서는 이제 무죄를 선언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돼버렸고요. 이양 대립적인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이양 대립적인 사고 체제를 극복한다는 게 어떠한 사고를 의미하는가. 어쩔 수 없이 저는 결론적으로 이양 대립을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양 대립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not A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너무나 이양 대립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이양 대립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혹은 그것이 주는 인식론적인 혹은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떤 질서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어적으로 혹은 사고를 함에 있어서 이양 대립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 대립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수용을 해버려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양 대립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기막힌 처지가 돼버린 거죠. 무엇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수용해야 된다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못할 것도 없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됩니다. 슬픔을 수용하지 않으면 슬픔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관념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을 아무리 백날 외쳐봤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슬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슬픔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 이양 대립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양 대립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사고는 부분적이나마 최소한 이양 대립적입니다. 또 그럴 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무엇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고 판단이 가능해지고 옳고 그름도 가능해지고 모든 어떤 인식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양 대립적인 것들이 유지되어 왔고 확산되어 왔고 이양 대립을 극복해야 된다는 슬로건조차도 이양 대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양 대립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일항도 있다. 또는 삼항 대립 혹은 사항 대립, 다항 대립 어떤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사실 이양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일항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항이고 삼항이고 사항이냐. 사실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그럼 이양 대립을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어떤 방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또 동시에 인정도 하고 부정도 하는 이양 대립적인 측면도 있다 분명히 내 사고에. 하지만 전적으로 이양 대립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이양 대립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양 대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수용하는 측면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말장난 같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양 대립을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저의 인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이양 대립적이죠.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침묵과 발설이 있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동의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이 불완전합니다. 이양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사고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게 정말 건강한 사고방식인지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인식으로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언어도 불가능해요. 인식도 불가능한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언어는 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언어를 구사를 하는 게 이상적인 건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건지 나의 의식이 그나마 오류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상통할 수 있을 것인지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를 택할지도 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식이 되었던 언어가 되었던 무언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불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이분법적인 최소한 대화는 부정할 꼴이 되어버리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발설의 반대 의미를 침묵이라고 또 인정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도 이양대립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도 이양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걸 떼어버릴 수 없을 때는 그걸 포용하는 것이 대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